패닉바이는 아니죠. 진정한 패닉바이는 이제 곧 나올 거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펀치 데일리 시간입니다. 와, 지금 정말 핫한 뉴스가 떴습니다. 에제가 토트넘이 아니라 아스날 히얼 리그가 떴습니다. 거피셜이 떴고, 이적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에제가 사실 방출 조항이 있었어요. 알려지기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방출 조항이 있었고, 리그가 시작되면서 방출 조항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저희는 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금액에 준하는 한 6,500만에서 6,800만 요 정도까지 지금 금액이 측정이 됐고, 아스날이 이거를 이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적에 대한 급물살이 탔습니다. 그러면 에제가 토트넘과 아스날 에베모원 그 사이에서 링크가 어떻게 났었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제가 아스날 링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기타 빅리그랑도 링크가 좀 났었어요. 지난 시즌에 컵대회 우승도, FA컵 우승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부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빅클럽에서 이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때도 좀 알려졌던 소식이었지만, 아스날을 제외한 나머지 클럽들에게는 후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합의 조건에서. 그래서 아스날과 에제가 강력하게 링크가 났었고, 근데 이제 그때 아스날이 6,500에서 6,800만 파운드로 이 연결이 되는 금액에 약간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 구단 합의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에제도 중요했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요케레스가 어떻게 보면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완네리 선수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에제에 대한 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쿼드를 보면 왼쪽은 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가 있고, 그리고 뭐 오른쪽은 사카, 그리고 마두에케를 영입을 했잖아요. 마두에케에 대한 영입은 오른쪽, 그러니까 사카에 대한 백업 역할도 해줄 수 있으면서, 마두에케가 이제 첼시 시절에서도 왼쪽에서 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모두 쓸 수 있는 로테이션 멤버이자 뭐 사카의 체력적인 거, 그리고 왼쪽에서의 어떤 활약을 좀 같이 고려하면서 멀티 자원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어린 유망주지만 프리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맥스 다우먼까지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는 뭐 굳이 다른 추가적인 영입을 하지 않고 이번 시즌을 출발하겠다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과 링크가 났습니다. 그럼 토트넘은 왜 링크가 났냐? 뭐 많은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디슨이 한국 방한했을 때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쿨루세스키도 부상을 당했고, 또 하나 모건 깁스 화이트에 대한 딜이 어쨌든 무산이 됐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강한 니즈가 있었던 토트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제가 아스날에 대한 링크가 조금 사그라지면서 오히려 토트넘과 링크가 강하게 났고, 개인 합의 거의 완료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오늘 바로 전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서 토트넘과 에제가 약간의 구단 합의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개인 합의가 끝났으면 사실 구단이 이적료만 맞춰주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뭐 그야말로 히일과 뜨고 거피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정말 찰나지만 지지부진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아스날이 바로 개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날이 왜 개입이 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하베르츠 선수가 부상이 발생이 됐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라운드 때도 부상을 안고 뛰었대요. 부상에 의심이 좀 있고 하베르츠가 풀 컨디션으로 활약하기 좀 어렵다는 팀 의견이 어제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팀에 합류가 된 베르타 회장이 아주 전격적으로 에제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베르타 회장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팀 내부 소식으로 들어보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 출발할 때 에제를 본인 팀으로 합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스카우팅 안에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는 선수가 되었는데, 하베르츠의 부상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베르타가 움직였고,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아스날의 수뇌부들이 에제와 개인 합의를 할 때 에제는 아스날이 부르면 바로 간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히얼리거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펼쳐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에제는 토트넘에게 개인 합의를 했지만 왜 아스날이 딱 찌르니까 바로 넘어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에제가 아스날 유스 출신입니다. 아스날에서 13살까지 뛰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풀럼 유스라든지 아니면 뭐 레딩을 거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다시 넘어오게 된, 이렇게 된 경로가 됐거든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충성을 하되 아스날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딱 찍었을 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언론들의 이야기도 좀 그렇고 포인트는 뭐냐면 레비 회장도 할 만큼은 다 했다 이거예요. 이적료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선수를 좀 내어주는 걸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구단 간의 합의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모든 걸 현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수를 좀 주면서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에제 입장에서도 아스날이 링크에서 빠졌기 때문에 난 토트넘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게 되고 같은 런던 영국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레비 회장도 이제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많은 집중을 했는데 결국에는 토트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왜냐하면 에제 자체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적료를 맞춰준다고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이 거래를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는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레비 회장이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고, 사비뉴랑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비뉴의 이 이적료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이제 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에제가 합류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거기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 플랜도 지금 약간 망가지게 됐거든요. 다른 어떤 차선책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 결국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버페이를 해서 다른 선수를 수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또 잘 해결이 될지,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솔 캠벨이 또 좋아요를 눌렀어요, 히일고에. 네. 그러면서 토트넘 팬들은 지금 속이 아주 미쳐 들어가는 판국으로 가고 있고요. 북런던 라이벌 가운데 있었던 에제는 결국에 아스날로 가게 되면서 에제 쫓던 토트넘 지붕 쳐다보게 됐습니다. 에제가 아스날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뛸지 자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에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스날 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마르티넬리 때문이죠. 정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에 마르티넬리입니다. 왼쪽에 마르티넬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에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에제 지금 이제 어떤 뭐 히트맥이 나오고 있지만 에제 자체는 왼쪽에서 많이 뛰어요. 왼쪽이지만 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같이 소화해 줄 수 있는 이 툴이 있다 보니 찬스 자체를 에제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까지 공격 라인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아스날의 공격 조합에 균형이 맞춰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에제 선수는 또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웨데고르입니다. 사실 웨데고르가 지난 시즌 폼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르티넬리에 대한 언급만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소화할 수 있는 에제가 또 하나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바로 웨데고르예요.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창의적인 역할, 그러면 사카, 에제가 합쳐지는 라인도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 마두에케가 또 뛸 수가 있습니다. 마두에케가 왼쪽에 뛰면 왼쪽 정발 윙어로 뛸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트로사르나 뭐 마르티넬리 팀을 떠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들도 그 위치에서 뛰어줄 수 있고요. 에제가 최전방을 아예 안 뛴 건 아닙니다만 최전방도 제로톱 형태로 또 소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 하베르츠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또 분납해 줄 수도 있고, 최전방에 카이가 빠지는 거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겠지만 미켈 메리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미켈 메리노가 그 역할을 또 소화해 줄 수 있는 게, 확실히 에제가 한 명 들어오면서 스쿼드에 대한 어떤 다양성과 균형이 맞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선수들의 질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스쿼드를 쭉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꽤 많이 라인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에제와 사카도 잉글랜드고, 중심을 받쳐주는 라이스도 잉글랜드고, 왼쪽에 루이스 스켈리도 잉글랜드가 되고, 오른쪽은 뭐 베나이트는 국가대표를 나가지 않지만 베나이트도 잉글랜드가 되면서 생각보다 잉글랜드 라인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적이 비슷한 것도 조합을 맞추는 데에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한테 방출되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분하고 슬퍼가지고 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토트넘으로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내 안에 작은 아이 다른 버전이죠. 사실 아스날 팬분들이 내 안에 작은 아이가 거의 이제 PTSD가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아스날로 가라고 했다, 이 버전이 또 나오지 않았나, 내 안에 작은 아이 버전 2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스날 이적 링크로 활발하게 나오고 언급되고 있던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의 영향은 없을까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에 대한 이야기는 이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강인도 그 부분에 고려가 됐을 거예요. 왼쪽 윙포워드도 뛸 수 있고
물론 오른쪽에서 더 잘하지만 오른쪽에 이미 사카가 있고 마두에케가 있기 때문에 왼쪽 위포드 뛸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메잘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면 아스날의 구조에서는 외대고르가 뛰고 있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해주려고 아스날 링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링크가 났던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미 베르타가 에제 영입에 관여가 됐고 아스날이 에제 영입해야 되지라고 했지만 팬분들도 이해하셨던 게 뭐냐면 일단 팔아야 됐었어요. 기존 자원들을. 그 유력한 후보가 이제 마르티넬리나 트로사르였고 실제로 링크가 계속 뜨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링크는 거의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황희찬이 못 갈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이적 시장이 정말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에제가 아스날로 갔어요. 그러면 토트넘이 에제를 놓쳤잖아요. 그럼 사비뉴에 대한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사비뉴를 데려와. 그러면 사비뉴를 판매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는데 더 용이하냐? 호드리구를 사는데 더 용이해요. 그러면 호드리구는 사실 어디랑 링크가 있었냐? 아스날이랑 링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적 시장이 재밌어지고 있고 사실 이번 이적 시장 좀 재미없었거든요. 약간 줄다리기 싸움은 좀 있었잖아요. 뭐 요크레스도 그랬고 세시코도 그랬고 하이제킹 하는 맛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헬기 떠서 선수 데려가고 이랬던 추억도 생각이 나고. 아스날 하이제킹에서 데려왔던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 박주영.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강인 황희찬 뭐 어디까지 보내시려고. 에제가 오면 요케레스가 머리를 좀 그만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카메라 쫙 찍힐 때마다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스날을 상대한 팀들의 기본적인 수비 형태의 중심은 본인들의 왼쪽 그리고 아스날의 오른쪽이에요. 일단 거기에 선수들에 대한 배치도 그렇고 간격도 그렇고 미드필더의 간격도 그쪽으로 많이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히 반대편에 대한 전환이 됐을 때는 에제에게 확실히 효과가 날 텐데 그 에제한테도 효과가 났을 때 에제는 뭐 팬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뭐 득점도 득점인데 기대 도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시즌에도 8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도 도움 자체가 좋은 선수. 뭐 이 부분은 최전방 마테타와 에제 연결이 됐던 것처럼 당연히 요케레스가 도움을 받기에는 본인의 사카와 외대고르 라인에서는 수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지만 확실히 반대로 전환이 됐을 때는 확실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일가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제의 하이제킹은 이적 시장 끝물에 나오는 패닉 바잉은 아니다. 패닉 바이는 아니죠. 기존의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차이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했던 것 같고 패닉 바이 수준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정리를 해보면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다른 버전으로 외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패닉 바이는 이제 곧 나올 거다.